멀티탭에 이것저것 많이 꽂아놓고 쓰다가 차단기가 내려가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너무 많이 꽂아서 그런가?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멀티탭에 플러그를 많이 꽂았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몇 개를 꽂았느냐가 아니라 동시에 얼마나 큰 전기를 쓰고 있느냐입니다. 휴대폰 충전기 5개를 꽂아도 전체 전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히터 하나, 드라이기 하나, 전기 포트 하나만 같이 써도 멀티탭이나 콘센트에는 훨씬 큰 부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탭을 많이 꽂으면 차단기가 떨어지는지, 과부하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차단기가 한번 내려갔을 때 사용자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이런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꽂아서 그런 문제인지, 이건 고출력 제품이 겹친 문제인지, 이건 멀티탭 문제가 아니라 콘센트나 배선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차단기는 괜히 내려가는 장치가 아닙니다. 차단기 트립이라는 말은 차단기가 스스로 내려가 전기를 끄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로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전원을 끄는 겁니다. 물론 실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부하일 수도 있고 누전일 수도 있고 순간적인 부하일 수도 있고 접촉 불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제일 위험한 행동은 이유도 모르고 계속 다시 올려보는 겁니다. 한번 올렸는데 또 내려간다. 또 올려본다. 다시 내려간다. 이렇게 반복하면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위험을 반복해서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탭 과부하가 왜 생기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멀티탭 과부하는 단순히 구멍을 많이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기적으로 보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전류는 쉽게 말해서 전선 안을 지나가는 전기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 제품은 각각 소비 전력이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보통 W, 와트로 표시됩니다. 전기 히터 2000와트, 드라이기 1500와트, 전기 포트 1800와트, 전자레인지 1200와트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런데 차단기나 멀티탭은 와트만 보는 게 아니라 암페어, 즉 전류 기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기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압을 보통 220V로 보면 10A는 단순 계산으로 약 2200W입니다. 16A는 단순 계산으로 약 3520W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계산상 3520W가 나온다고 해서 3520W까지 꽉 채워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숫자만 맞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멀티탭의 상태, 플러그가 얼마나 꽉 물리는지, 콘센트 접촉 상태, 먼지가 쌓였는지, 습기가 있는지, 오래 사용해서 스위치나 접점이 약해졌는지, 전선이 눌려 있거나 꺾여 있는지, 이런 조건에 따라 같은 전류가 흘러도 발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발열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전기 제품이 전기를 쓰면 어느 정도 열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열감과 위험한 발열은 다릅니다. 잠깐 만졌을 때 살짝 따뜻한 정도와 플러그 주변이 뜨겁거나 콘센트가 누렇게 변색되거나 탄 냄새가 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후자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멀티탭 과부하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멀티탭이 6구니까 6개까지는 괜찮겠지? 이건 맞는 판단이 아닙니다. 6구라는 건 꽂을 수 있는 자릿수입니다.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총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휴대폰 충전기 4개, 공유기 하나, 작은 스탠드 하나를 멀티탭에 꽂았습니다. 플러그 개수로 보면 6개입니다. 그런데 전체 소비 전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전기 히터 하나, 전기 포트 하나, 드라이기 하나를 같은 멀티탭에 꽂았습니다. 플러그 개수는 3개뿐입니다. 그런데 이 3개는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입니다. 전기 히터가 2000W, 전기 포트가 1800W, 드라이기가 1500W라고 하면 동시에 쓰는 순간 합계가 상당히 커집니다. 플러그 개수는 적어도 위험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멀티탭은 몇 개 꽂았냐보다 무엇을 꽂았냐가 먼저입니다. 특히 열을 만드는 제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기 히터, 드라이기, 전기 포트,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전기 밥솥 이런 제품들은 짧은 시간에 큰 전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동전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기동전류는 전기 제품이 처음 켜질 때 순간적으로 많이 흐를 수 있는 전류를 말합니다. 모든 제품을 사용자가 계산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냉장고, 에어컨, 모터가 들어간 장비, 압축기가 들어간 장비는 켜지는 순간 부하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설명서에서 전용 콘센트나 단독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멀티탭을 더 좋은 걸로 바꿔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품 설명서 기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는 상황을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멀티탭을 쓰다가 전원이 꺼졌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전반 차단기가 내려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 전체, 주방 일부, 거실 콘센트 전체처럼 특정 구역의 전원이 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멀티탭 자체 스위치나 과부하 차단 버튼만 꺼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벽 콘센트는 살아있는데 멀티탭에 연결된 제품만 꺼질 수 있습니다. 둘 다 부하가 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분전반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간다면 멀티탭 하나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같은 회로에 연결된 다른 콘센트, 고출력 가정, 배선 상태, 누전 가능성, 차단기 노후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멀티탭만 자꾸 꺼진다면 멀티탭 전격을 넘겼거나 멀티탭 자체가 노후됐거나 내부 접점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접점은 전기가 통하도록 서로 닿는 부분입니다. 플러그 금속 부분과 콘센트 안쪽이 맞닿는 부분도 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점이 헐겁거나 오염되거나 약해지면 전기가 지나가면서 열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접촉 불량입니다. 접촉 불량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차단기가 바로 안 떨어져도 플러그 주변이나 콘센트 주변에서 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안 떨어졌으니 안전하다는 말도 틀릴 수 있습니다. 차단기는 마지막 도호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 전에 이미 멀티탭이나 콘센트에서 이상 발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단기가 떨어졌는지뿐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어떤 냄새가 났는지, 어떤 제품을 켰는지, 어디가 뜨거웠는지를 같이 봅니다. 이제 현장에서 원인을 좁힐 때 보는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에 켜진 제품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전기 히터,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전기 포트, 에어프라이어처럼 고출력 제품이 같이 켜졌다면 과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열을 만드는 제품끼리 한 멀티탭에 모여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탭에 표시된 전격입니다. 멀티탭 본체나 전선 쪽을 보면 10A, 16A, 250V, 최대 3000W 같은 표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그 제품이 견딜 수 있는 사용 조건을 의미합니다. 표시가 지워졌거나 확인이 안 되는 멀티탭은 고출력 제품에 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차단기가 언제 내려갔느냐입니다. 제품을 켜자마자 바로 내려갔는지, 몇 분 쓰다가 내려갔는지, 특정 제품을 켤 때만 내려갔는지, 비 오는 날이나 습한 날에만 반복되는지 이런 정보가 중요합니다. 켜자마자 바로 내려가면 단순 과부하 외에도 제품 내부 이상, 누전, 단락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참 쓰다가 내려가면 열이 누적되거나 부하가 계속 걸리면서 차단기가 동작했을 가능성도 봅니다. 특정 제품을 켤 때만 반복된다면 그 제품은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복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콘센트에 꽂으면 떨어지매? 그럼 다른 방에 꽂아볼까? 저쪽 멀티탭에 꽂아보면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 꽂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제품 내부 이상이나 누전 가능성이 있으면 그 행동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열과 냄새입니다. 콘센트가 뜨겁다. 플러그가 뜨겁다. 멀티탭 스위치 부분이 뜨겁다. 탄 냄새가 난다. 꽂는 부분 주변이 누렇게 변했다. 스파크가 보였다. 이런 신호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많이 꽂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을 멈추고 멀티탭을 교체하거나 전기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용 환경입니다. 멀티탭이 바닥에 놓여 있고 먼지가 많다. 습기가 있는 욕실 근처나 베란다에 있다. 전선이 가구에 눌려 있다. 전선이 꺾인 상태로 오래 쓰이고 있다. 멀티탭끼리 이어 꽂아 쓰고 있다. 이런 조건은 과부하와 별개로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멀티탭끼리 이어 꽂는 걸 흔히 문어발식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기적으로 보면 한쪽 콘센트와 한 줄의 전선에 부하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출력 제품을 여러 개 연결한 문어발식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이제 과부하와 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면 많은 사람이 누전인가?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단기 내려감이 항상 누전은 아닙니다. 과부하는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회로의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줄에 너무 많은 일을 시킨 겁니다. 누전은 전기가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절연이 손상됐거나 물기, 제품 내부 이상 등으로 전류가 새는 경우입니다. 이 둘은 위험한 방향이 다릅니다. 과부하는 전선이나 접점에 열이 쌓이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누전은 감전이나 화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둘을 정확히 구분하려고 내부를 열거나 계측기를 대는 건 위험합니다. 사용자는 증상을 기록하고 이상 신호를 관찰하고 반복 사용을 중단하는 수준까지만 보는 게 맞습니다. 계측기 사용, 절연 저항 측정, 분전반 내부 확인,
콘센트 분해, 단자 조임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제품 고장과 콘센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포트를 꽂았을 때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해봅시다. 그럼 전기 포트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콘센트 접점이 헐겁거나 멀티탭이 노후됐거나 같은 회로에 이미 다른 고출력 제품이 많이 연결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멀티탭에서 여러 제품을 쓸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면 멀티탭이나 콘센트 쪽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한 가지 증상만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 내려갔는지, 무엇을 켰는지, 어디까지 전원이 죽었는지, 냄새나 열감이 있었는지 이런 조건을 같이 봅니다. 이제 사용자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고 안전하게 분리 가능한 플러그를 먼저 분리합니다. 무리해서 안 빠지는 플러그를 힘으로 당기거나 콘센트를 흔들거나 벽 콘센트를 분해하면 안 됩니다. 둘째, 고출력 제품이 동시에 사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히터와 전기 포트,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드라이기와 온풍기 이런 조합이 같은 멀티탭에 묶여 있었다면 과부하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멀티탭에 적힌 전격 전류와 최대 사용 전력을 봅니다. 10A인지 16A인지 최대 몇 와트인지 확인합니다. 단, 이 숫자는 최대 한계로 봐야지 계속 꽉 채워 써도 된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넷째, 탄 냄새, 열감, 변색, 스파크 흔적을 봅니다. 이건 눈과 냄새로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손으로 무리해서 뜨거운 부분을 만지거나 내부를 열면 안 됩니다. 다섯째, 물기나 습기가 닿은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특히 주방, 베란다, 세탁기 주변, 욕실 근처는 습기 조건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특정 제품을 연결했을 때 차단기가 다시 떨어졌다면 그 제품은 사용을 중단합니다. 다른 콘센트에 계속 옮겨 꽂아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일곱째,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면 전기안전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패턴만 바꿔서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멀티탭 자체의 위험 신호를 보겠습니다. 멀티탭이나 플러그에서 탄 냄새가 난다. 꽂는 부분 주변이 누렇게 변색됐다. 플러그가 헐겁게 빠진가. 사용 중 스파크가 보였다. 스위치 부분이 뜨겁다. 전선 피복이 갈라졌다. 전선이 눌려있거나 꺾인 상태로 오래 쓰였다. 먼지가 많이 쌓였고 습기까지 있다. 고출력 제품을 켤 때마다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간다. 멀티탭 자체의 과부하 차단이 반복된다. 이런 경우는 계속 쓰면 안 됩니다. 특히 벽면 콘센트 자체에서 탄 냄새가 나거나 콘센트 주변이 뜨겁거나 색이 변했다면 멀티탭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건물 배선이나 콘센트 접점 문제일 가능성도 봐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 점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과부하 차단 멀티탭이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은 없는 제품보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부하 차단은 보호 장치입니다. 사용 습관을 대신 해결해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정격을 넘겨 쓰는 상황이 반복되면 멀티탭도 콘센트도 플러그도 부담을 받습니다. 멀티탭을 고를 때는 KC 인증 여부, 정격 전류, 최대 사용 전력 표시, 접지형 플러그 여부, 제조사와 인증번호 확인 가능 여부를 보는 게 좋습니다. 접지형이라는 말은 전기적으로 이상이 생겼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접지 구조가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물론 접지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고출력 제품이나 금속 외함이 있는 제품을 쓸 때는 제품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제품 이야기도 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일반 충전기와 다릅니다. 오래 돌아가기도 하고 모터나 압축기처럼 처음 켜질 때 부담이 커지는 부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에어컨이나 이동식 냉방기기를 멀티탭에 연결해서 쓰다가 차단기가 떨어진다면 단순히 멀티탭을 큰 걸로 바꾸면 되겠지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분기 회로 용량, 콘센트 상태, 제품 기동 전류, 누전 가능성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서 단독 콘센트나 전용 회로를 요구한다면 그 기준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는 소비 전력이 계속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시간 계속 연결되어 있고 압축기가 반복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헐거운 멀티탭이나 오래된 멀티탭에 연결해서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콘센트가 뜨거울 때 위험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냉장고는 하루 종일 꽂혀 있는 제품이라 플러그와 콘센트 상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사용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만드는 제품은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묶지 않습니다. 전기 히터, 드라이기, 전기 포트,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는 가능한 한 같은 멀티탭에 몰아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멀티탭에 적힌 최대 와트를 넘기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보이는 멀티탭은 고출력 제품에 쓰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장시간 켜두는 제품은 여유를 둡니다. 계산상 용량 안에 들어와도 몇 시간씩 계속 쓰면 접점 발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멀티탭 길이 이어 꽂지 않습니다. 편하긴 하지만 한쪽에 부하가 몰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래된 멀티탭은 소모품으로 봅니다. 겉으로 멀쩡해도 접점이 헐거워지거나 스위치부가 노후되면 발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면 사용을 멈추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과부하가 아니라 누전이나 배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멀티탭에 많이 꽂았다고 무조건 차단기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플러그 개수가 아니라 동시에 사용하는 총 소비 전력입니다. 그리고 그 전류가 멀티탭, 콘센트, 배선, 차단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차단기가 안 내려갔다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플러그가 뜨겁거나 콘센트가 변색되거나 탄 냄새가 나거나 스파크가 보이면 바로 사용을 멈춰야 합니다. 사용자가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변색, 그을림, 탄 냄새, 열감, 물기 확인. 안전하게 분리 가능한 플러그 분리. 어떤 제품을 켰을 때 문제가 생겼는지 기록. 고출력 제품이 동시에 사용됐는지 확인. 반복 사용 중단. 이 정도입니다. 반대로 전문가가 봐야 하는 영역도 분명합니다. 분전반 내부 확인, 콘센트 분해, 차단기 교체, 차단기 용량 변경, 활선 상태 측정, 절연 저항 측정, 단자 조임, 배선 변경. 이런 건 일반 사용자가 직접 할 영역이 아닙니다. 전기 문제는 조금만 해보면 되겠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 팁도 몇 가지 기억하면 좋습니다. 고출력 제품은 가능하면 한 멀티탭에 묶지 않습니다. 멀티탭에 적힌 정격과 최대 사용 전력을 확인합니다. 먼지와 습기가 많은 곳에 멀티탭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헐겁거나 뜨겁거나 변색된 멀티탭은 계속 쓰지 않습니다. 차단기가 한번 내려갔다면 바로 다시 올리기보다 왜 내려갔는지 상황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은 차단기가 내려갈 때 어떤 상황에서 가장 자주 발생했나요? 전기 히터를 켰을 때인지,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같이 썼을 때인지, 아니면 특정 멀티탭에서만 반복됐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증상만 봐도 어느 쪽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하는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 콘센트가 뜨거울 때 위험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냉장고는 계속 꽂혀있는 제품이라 콘센트 열감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기나 공조 설비에서 헷갈리는 증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